학년별로 글쓰기 지도법 그리고 공부가 되는 글쓰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1, 2학년 아이들 공부가 되는 쓰기 지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하시면 좋냐면 1, 2학년의 가장 대표적인 숙제 두 가지는 일기하고 독서록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6학년 때까지 계속하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6학년까지 계속되는 숙제인데요. 1, 2학년의 쓰기 목표는 여러분 기본을 익히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창의적인 글쓰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요. 아까 어머니들께서 댓글 주신 것처럼 글자 바르게 쓰는 거, 책에 있는 글자를 똑같이 따라 쓰는 거, 요게 이제 어른식으로 표현하면 필사라고 하죠. 책에 있는 거를 똑같이 따라 쓰는 거, 그리고 1, 2학년 때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받아쓰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본을 익히는 게 1, 2학년 쓰기 지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 때 쭉 써야 되는 게 일기인데요. 일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날짜, 날씨, 제목, 내용, 요 네 가지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요즘은 날씨를 쓸 때 우리 어렸을 때처럼 눈, 비, 추움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눈이 조금 와서 아쉬운 날, 비가 오다가 그친 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일기에 쓰면 안 되는 금지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내가, 요 두 가지는 급지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기는 그날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오늘이에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는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요 오늘, 내가 요 두 단어는 일기장에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제 책에 제가 어떻게 지도하라라고 쓰여져 있고요. 요 지도에 따라서 예시들을 넣어놨어요. 11가지 종류의 글쓰기에 33개 정도 예시를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6학년까지 써야 되는 글쓰기가 독서록이 있죠. 여러분 독서록에는 책 읽은 날짜, 책 제목, 작가, 출판사, 줄거리, 내용 이렇게 6가지 항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독서록 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줄거리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독서록을 10줄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줄거리는 3줄 이내로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이나 느낀 점이나 새로 알게 된 요 내용을 7줄 정도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으면 줄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많이 쓸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차별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그걸 읽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럼 우리가 똑같은 책이나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써주는 게 독서록을 잘 쓰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작성법과 예시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1, 2학년 아이들에게 공부가 되는 읽기 쓰기 하실 때 가장 좋은 게 가정통신문 그리고 알림장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알림장을 프린트해서 아이들 공책에 붙여주는 선생님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한테 받아쓰기로 시키는 분이 있거든요. 뭐든지 괜찮아요. 그럼 저는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일부러 아이한테 알림장을 갖고 오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은규야 엄마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너가 알림장 좀 읽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손을 못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이가 소리내서 1번부터 쭉 읽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내일 준비물이 뭐라고? 그럼 아이가 이해를 해야지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낭독을 시키는 거고요. 해석을 시켜서 아이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통신문 알림장만 아이 보고 소리내서 읽게 해도 그게 좋은 문해력 테스트가 되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독서록이나 일기나 받아쓰기를 시키는 학교가 있고요. 안 시키는 학교가 있거든요. 안 시키는 경우에만 여러분 이걸 하세요. 아이들 교과서 혹은 교과 연계도서
교과서 수록독서 중에 한 개를 골라서요. 아이 하루 한 권 책 읽기 시간에 소리내서 읽게 하세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따라쓰기를 한 3줄 정도만 시키세요. 그리고 그 3줄 쓴 걸로 받아쓰기를 보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거나 독서로 일기쓰기를 시키면 이걸 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학교의 모든 숙제가 다 중단이 됐거든요. 저도 그때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줬을 때만 이걸 했어요. 아셨죠? 교과서나 교과 연계 독서, 교과서 수록 독서를 소리내서 읽게 하고 그 책에서 3줄만 따라쓰기를 시키고 그 3줄로 받아쓰기 연습. 네, 요거는 보충적인 의미로만 하시면 좋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독서록이나 일기쓰기 숙제 일주일에 1번, 2번씩 해가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숙제할 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일기 뭘로 써볼까? 우리 아까 그 외출했던 걸로 써볼까? 어디 할머니 집에 갔다 온 걸로 써볼까? 오늘 놀이했던 걸로 써볼까? 이렇게 아이한테 말을 걸어서 주제 찾는 거 도와주시고요. 책으로 만약에 독서록을 쓴다. 어떤 책으로 쓸까? 엄마는 이 책이 재밌었는데 넌 이 책 어땠어? 이렇게 말로 도와주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은요. 쓰기 숙제할 때 혼자 두지 마세요. 여러분 글쓰기는 어른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1, 2학년 아이들 쓰기 숙제할 때는 부모님이 꼭 옆에서 같이 해준다. 말로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3, 4학년 말씀드릴게요. 3, 4학년은 학교 글쓰기 유형이 갑자기 팍 늘어요. 일기 독서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편지 글쓰기, 답사 보고서 쓰기, 비교하는 글, 치재기로 체험학습 보고서, 사회 답사 보고서 이런 글쓰기 종류가 갑자기 다양하게 느는 시기가 3, 4학년이에요. 그래서 3, 4학년 글쓰기 지도할 때 목표는요. 아이가 갑자기 글쓰기 종류가 많아지면서 되게 자신감 없어하고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 다양한 글쓰기를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아이 자신감을 길러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자신감 길러줄 수 있는 방법, 칭찬 많이 해주시는 거, 지적하지 않는 거, 글 쓸 때마다 옆에서 같이 엄마가 말로 도와주는 거. 네, 요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과제 중에 비교하는 글쓰기가 있어요. 그럼 비교하는 글쓰기는 2가지 대상을 정해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대상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운동, 축구, 야구를 비교하거나 음식, 새우, 바닷가재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쉬운데 축구하고 새우를 비교하겠다라고 하면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이가 비교하는 글쓰기를 할 때는 이 비교 대상을 잘 찾았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작성법이랑 예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또 3학년, 4학년 때 특히 많이 내주는 숙제가 취재문, 직업 취재해라, 뭐 마을 취재해라 이런 과제들을 내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취재문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은요. 글로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사진을 프린트해서 붙여도 돼요. 근데 애들이 글로 빽빽하게 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려주시고요. 또 이렇게 취재문을 쓸 때는 정보가 최신 정보여야지 좋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인데 2002년 자료, 1998년 자료 이렇게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료를 막 인터넷에 찾아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양, 가능한 최신 자료일수록 좋고요. 그런 자료를 넣을 때는 꼭 출처를 써야 돼요. 무슨 신문 몇 월 몇 일자인지, 만약에 책이라면 어떤 책 몇 페이지인지 요것만 잘 넣게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희 아이 4학년 때 요새는 그 지역마다 지역 특화되어 있는 사회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대한소식이라는
취재 보고서를 쓰게 했던 실제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숙제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글로만 빽빽하게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도표도 쓰고 자료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글로 쓰는 양이 줄어들게 돼서 아이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3, 4학년 아이들 공부가 되는 읽기 쓰기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국어 단어장, 영어 단어장, 여러분 이런 거 추천드려요. 학교 교과 과정에 3학년 때 처음 이제 영어가 생기죠. 그리고 3학년부터 사회, 과학 이런 과목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몰랐던 단어, 낯선 단어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는 단어장을 쓰게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어는 단어장을 쓰게 하는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르는 낯선 국어가 많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 두 가지 모두 다 단어장을 쓰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영어 교과서나 영어 문제집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영어를 쓰게 하고 한국말을 쓰게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월요일에는 1번부터 100번을 소리내서 읽게 해요. person, 사람, 미들, 중간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와 한국말을 1번부터 100번을 그냥 쭉 소리내서 읽어요. 낭독이죠. 두 번째 화요일 날은 1번부터 200번을 읽게 하고요. 수요일 날은 1번부터 300번을 읽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번호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기만 하더라도 아이가 숙제를 하는 효과가 있고요. 국어 단어장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네이버에다가 제가 단어 검색을 해요. 정확한 뜻을 찾아주고 한번 손으로 따라서서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 국어 단어장, 영어 단어장 3, 4학년 아이들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아이들 3, 4학년 때는 만화 말고 줄글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책이든지 소리내서 읽게 하시고요. 독서록을 쓸 때 처음부터 100% 다 자기 생각을 쓰려고 하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인데 독서록 쓰기가 힘든 아이는 본인이 읽었던 책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 똑같이 따라 쓰는 거를 한 줄에서 세 줄 이내로 쓰도록 하면요. 독서록 쓸 양이 줄어들어서 애들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한 줄 따라 쓸 문장을 찾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읽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문제집 풀다 보면은 요새 문제가 되게 길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그래서 문제를 이해 못해서 엄마 이거 나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거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는 그 문제를 제가 바로 이해시켜 주지 않고요. 소리내서 2번, 3번 그 문제집의 문제를 읽게 해요. 여러분 한 3번 정도 소리내서 읽고 나면요. 아이가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 3번, 4번 읽었는데도 이해 못하는 거는 그때는 제가 해설을 해줘요. 은규야 이거는 이런 뜻인 것 같아.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여러분 소리내서 문제집 읽는 것도 되게 좋은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또 아이들이 문제집 풀다가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저는 답안지를 아이한테 보여줘요. 엄마가 갖고 있지 않고요. 틀린 문제 답안지를 주고서 답안지에 있는 해설을 아이 보고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제집에 그 문제 출제자가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고른 문제도 사실은 가장 가깝지 않을 뿐이지 정답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자,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답안지를 한번 슬로우 리딩으로 읽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똑같은 문제를 자꾸 틀리면 오답 노트를 쓰게 해요. 그래서 오답 노트에 쓴 거를 그 출제자의 출제 의도, 풀이하고 비교해서 어느 단계부터 틀렸는지를 본인이 알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저희 아이가 3학년 4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오답 노트예요. 근데 글자 여전히 되게 하늘로 막 날아가죠. 그런데 이게 풀이 과정을 쓰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본인도 알 수 있고 답안지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3, 4학년 아이들은 문제집 풀다가 틀리는 거 오답 노트 활용해 주시고 답안지를 슬로우 리딩 시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공부
실력 쌓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5, 6학년 아이들 공부가 되는 쓰기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5, 6학년이 되면요. 1, 2, 3, 4학년 때 했던 거 플러스 기행문, 설명문, 관찰기록문, 논설문, 자유글쓰기 이런 글쓰기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5, 6학년 아이들의 쓰기 지도 목표는요. 목적과 주제에 맞는 글쓰기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쓰는 글쓰기를 이제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럼 5, 6학년 아이들이 쓰는 글쓰기 중에 관찰 기록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험 관찰한 거, 뭐 식물 관찰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 관찰 기록문을 쓸 때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보고서 형식의 글쓰기를 이제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 보고서 형식의 글쓰기거든요. 그럼 보고서 형식의 글쓰기의 중요한 거는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거,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독서록하고 일기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글쓰기거든요. 그런데 관찰 기록문은 사실을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의견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근데 내가 관찰한 내용만으로는 내용을 다 채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책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백과사전을 참고해서 내용을 작성하도록 도와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도와주는 방법, 예시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글쓰기는 논설문이에요. 여러분 논설문은요.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행평가나 에세이 쓰기 이런 식의 과제로 계속 이어지는 첫 시작이 바로 논설문인데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글쓰기 할 때에 서론, 본론 쓰다가 결론을 한 줄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론이 보통 20%, 본론이 60%, 결론이 20% 정도로 서둘러서 글을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논설문은요. 한 번 썼다고 바로 제출해버리면 안 돼요. 본인이 쓴 글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까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작성법과 예시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5, 6학년 아이들 공부가 되는 읽기 쓰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저는 5, 6학년이 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주간 스케줄표를 하나 사다 줬어요. 그래서 5학년 때는 부모가 써줬어요. 하루하루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일주일치를 제가 써줬거든요. 근데 6학년이 되면서는 아이한테 직접 쓰게 해요. 여러분 이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교육 받은 게 바로 공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교육 시간 플러스 내 걸로 만드는 학습 시간이 있어야지 진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 습관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스케줄표를 갖다 줬고 한 1년 정도는 저나 남편이 돌아가면서 그날 공부할 분량을 적어줬어요.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적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5, 6학년 때도 글쓰기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로 엄마표 글쓰기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 과제로 너무 다양한 글쓰기 숙제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빈곤과 기아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래요. 내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무슨 영화를 만들지 배우를 누구 쓸지 써서 내래요. 이런 과제 할 때 이것만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5, 6학년 되더라도 절대로 추가적인 엄마표 글쓰기 내주지 않으셔도 돼요. 학교 글쓰기 다양하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공부 노트 작성을 시키면 좋은데요. 그날 학교에서 배운 수업에서 한두 줄도 괜찮아요. 아이가 배운 핵심 내용을 노트에 자기가 스스로 손으로 적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미술 2줄 쓴 거, 과학 3줄 쓴 거, 또 뒷장에 넘어가면 사회 글로 쓴 거, 과학 마인드맵 그림으로 그린 거 제가 예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공부 노트를 써야지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쓰기 지도에서 중요한 거는요. 쓰기를 강요하면 쓰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아이 글쓰기 싫어하게 만드는 법 물어봤더니 되게 잘 써주셨어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엄마표 글쓰기 숙제 내주지 마세요. 학교 글쓰기 숙제할 때 옆에서 말로라도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자료 같이 찾아주시고요. 책 같이 읽어주시고요. 엄마 생각은 이런데 엄마 생각 말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아이가 쓰기만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